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와 아이의 수학 정서를 돌보는 우리 집 수학 주치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왜 다른 채널에 보면 왜 앞에서 막 질문 던져주면 이쪽에서 막 대답하고 이런 거 나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한테 내가 부탁했어. 줌으로 질문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대답하는 걸로. 재밌을 것 같죠? 네. 오늘의 질문은 뭘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오늘 뭐 해볼까요, 우리? 제가 아이와 수학 문제를 풀 때, 특히 심화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숙쌤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식을 세우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감으로 푸는 거죠, 문제를. 근데 이제 아이가 9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식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또 중학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식으로 연결해주면 좋을까 궁금해요. 네. 자, 질문이 지금 요지가 뭐냐면 애랑 심화 문제를 푸는데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맥락 위주로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식을 못 세운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네, 좋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다 겪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너무 식만 세우고 감이 없어서 쉬운 것도 어렵게 풀어서 문제고, 어떤 애들은 답은 나와. 근데 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거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구성을 자세히 보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문제 안에는 조건을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하고 물어보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우리가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문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 다음 문제인 거야.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야. 근데 애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거 연습해야 돼.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연습을 하는 게 좋냐면 아주 깔끔한 문제. 몇 개씩 세 묶음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세 명한테 나눠줬더니 얼마라더라. 이렇게 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깔끔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군더더기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KMA나 HME처럼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번 갈고 닦아서 만든 문제들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다르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수학식으로 나타내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풀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방정식 풀이가 많아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도 방정식 풀이가 많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수를 어떤 수에다가 15를 더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5를 빼가지고 65가 됐다. 그럼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를 답지를 보면 전부 다 방정식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방정식으로 써있는 이런 풀이를 그럼 애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야. 언제 가르쳐야 되냐, 가르칠 때는. 근데 사실 이런 방정식 풀이는 정식으로 배우는 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방정식의 성질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 계속 이런 풀이가 익숙해지는 건 썩 좋지가 않아.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그 방정식의 성질이라는 등식의 성질을 이해할 정도가 되려면 한 3학년 정도는 돼야지 돼요, 이게. 그래서 방정식 풀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건 3학년 이후에 차차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6학년 정도가 되면 벌써 뭐 비례식 나오고 비화 비율 나오고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꼭 비례식을 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답이 나오고,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답이 나와. 그럼 나는 어떤 풀이를 굳이 써야 되느냐 애들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굳이 내가 방정식 풀이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처음에 식 모양을 세우는 거, 이게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 얘를 풀 때 그 풀이 방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내비두세요. 그럼 식을 완전하게 멋있게 쓰는 거 언제 배워?
중학교 과정을 하면 얘를 또 어차피 다시 해야 돼. 그때 식을 정확히 쓰는 거를 배워도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문제의 조건 부분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한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그걸 하기 위한 좋은 문제는 어디서 뽑는다? KMA나 HME처럼 모의고사 문제에서 괜찮은 문제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훨씬 낫다. 대답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네. 그러면 깔끔한 문제를 가지고 네, 깔끔한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조건을 먼저 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 후에 네. 그다음에 풀이 방식은 다양하게 접근해 본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여기서 그 아까 깔끔한 문제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런 수학적인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안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 애들이. 그럼 그냥 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막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문제에서 아까 골랐던 그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만들게 하고 그 문제를 점검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아,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수학적으로 옳은 표현이야.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영어를 할 때 왜 영어를 작문해보고 또 많이 읽어보고 영어를 작문해보고 이걸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수학도 언어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